혹시 요즘 가만히 있는데도 귀가 갑자기 붉어지거나 입술색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인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손이 자주 차갑고 저리거나 아침에 발이 붓고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넘기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일시적 증상이 아니라 몸의 혈액순환 흐름이 느려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심장에서 시작된 혈액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산소와 영양을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이 흐름이 원활하면 피부색이 자연스럽고 체온도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순환이 조금만 흔들려도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귀, 입술, 손, 발, 그리고 피부입니다. 이 부위들은 공통적으로 혈관이 피부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 몸의 말초에 있기 때문에 혈류 변화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휘색이 갑자기 변하거나 입술이 창백해지거나 손발이 차가워지는 현상은 몸속 깊은 곳의 문제가 아니라 겉으로 먼저 드러나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각각 따로 생각합니다. 손이 저리면 손 문제, 입술색이 변하면 피부 문제, 귀가 붉어지면 체온 문제, 이렇게 나누어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혈액이 흐르는 길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얼마나 심한지보다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입니다. 가끔 한번 나타나는 것은 괜찮지만 비슷한 증상이 여러 부위에서 반복된다면 그때는 몸의 흐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귀, 입술, 손, 발, 피부에서 나타나는 혈액순환 신호를 하나씩 정리하고 지금 상태가 괜찮은지, 어디까지가 정상 범위인지,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까지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귀, 입술, 손, 발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귀색 변화입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귀가 갑자기 붉어지거나 반대로 창백해지는 경우는 혈관이 빠르게 확장되거나 수축하는 말초혈관 반응 변화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온도 변화나 스트레스에 예민하게 반응할 때 이런 현상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다음은 입술색 변화입니다. 입술은 피부가 얇아 혈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부위입니다. 평소보다 창백해 보이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한다면 일시적인 순환 저하나 산소 전달 변화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곤하거나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변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 저림과 차가움입니다. 손이 자주 저리거나 차갑게 느껴진다면 목과 어깨를 지나가는 신경과 혈관 흐름이 일시적으로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자세로 오래 있거나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경우 이 증상이 더 쉽게 반복됩니다. 네 번째는 발 붓기와 무거움입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발이 붓고 무겁게 느껴진다면 혈액과 체액이 말초 부위에 머물면서 순환이 느려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움직임이 부족할 때 더 잘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변화입니다. 피부가 유난히 창백하거나 부분적으로 붉어지는 현상이 반복된다면 혈류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증상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타나는 패턴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발이 차가우면서 입술색도 변한다거나 휘색 변화와 함께 피부톤이 달라진다면 단순한 국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순환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가끔 나타나는지,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나는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한번 나타나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지만 일상 속에서 반복된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신호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귀, 입술, 손, 발, 피부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몸의 흐름이 느려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를 그냥 두면 될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흐름을 다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갑자기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오래 앉아 있다가 바로 일어날 때 몸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면 혈류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어지러움이나 저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어나기 전에 12분 정도 손과 발을 가볍게 움직여 몸을 먼저 깨워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간 움직임 만들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액과 체액이 아래쪽에 머물면서 손발 저림이나 붓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1시간마다 한 번씩 짧게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어깨 돌리기, 가볍게 걷기, 이 작은 움직임이 막혀있던 흐름을 다시 풀어줍니다. 세 번째는 수분 흐름 유지입니다. 몸속 혈류는 수분 상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말쪽까지 흐르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 오후 피로할 때 이때 물 한 잔이 몸 전체 흐름을 다시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긴장 풀어주기입니다. 스트레스나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말쪽까지 혈류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게 숨을 쉬거나 목과 어깨를 가볍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혈류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특별한 운동보다 반복되는 작은 습관, 무리한 운동이나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조금 더 자주 움직이고 조금 더 천천히 시작하고 조금 더 자주 수분을 보충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몸의 순환 흐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몸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 그냥 넘기지 말고 오늘부터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변화들이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가 괜찮은 상태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몸의 신호는 단순한 반응일 수도 있고 확인이 필요한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비교적 괜찮은 경우입니다.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경우, 잠깐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경우, 몸을 움직이거나 쉬면 좋아지는 경우, 예를 들어 추운 곳에 있다가 귀가 붉어지거나 오래 앉아 있다가 손이 잠깐 저린 정도라면 자연스러운 혈관 반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아무 이유 없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데도 휘색이 자주 변하거나 손발 저림이 계속된다면 몸의 흐름이 일정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 부위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손발이 차가우면서 입술색도 변하고 피부톤까지 달라진다면 이것은 단순한 한 부위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순환 균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점점 강해지거나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림이 더 자주 나타나고 붓기가 심해지거나 불편한 부위가 늘어난다면 그냥 넘기기보다 변화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손이 저려서 물건을 잡기 어렵거나 팔이 무거워서 걷는 것이 불편해지는 경우 또는 어지러움이 반복되는 경우라면 단순한 증상을 넘어선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빈도와 지속시간, 일주일에 몇 번 나타나는지, 한 번 나타나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이 두 가지만 체크해도 현재 상태를 훨씬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 자체보다 익숙해졌다는 이유로 그냥 넘깁니다. 하지만 몸의 신호는 익숙해졌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쌓이면서 더 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상태를 정확히 구분하고 필요할 때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신호들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나 건강 관리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무리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몸의 순환은 강한 자극보다 꾸준한 흐름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생활 습관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아침 시작을 천천히 만들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움직이는 습관은 혈류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눈 뜬 후 1분 그대로 있기, 손가락, 발가락 가볍게 움직이기, 천천히 상체 일으키기, 이 3단계만 지켜도 몸이 자연스럽게 준비되면서 어지러움과 저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간 흐름 끊지 않기입니다. 하루 중 대부분의 문제는 오래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생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가 아니라 중간에 얼마나 풀어줬는지입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1시간마다 알람 설정, 자리에서 12분 걷기, 어깨 목 가볍게 풀기, 이 짧은 반복이 몸 전체 순환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 수분과 긴장 관리 함께 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따로 스트레스를 따로 생각하지만 이 2가지는 혈류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 흐름 느려진, 긴장이 지속되면 혈관 수축,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실천해 보세요. 물 마실 때 깊게 숨쉬기, 쉬는 시간 목과 어깨 함께 풀기, 이렇게 한 번에 관리하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작게 시작해서 반복하는 것. 하루 10분 운동보다 하루 1분씩 10번 움직이는 것이 순환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짧게 나눠서 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크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아침 천천히 시작하기, 중간마다 흐름 풀어주기, 수분 긴장 함께 관리하기.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몸의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휘색이 변하거나 입술색이 달라지고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저리고 피부톤이 일정하지 않게 변하는 것. 이 모든 변화는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 신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호를 증상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만 저린다고 해서 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 어깨, 자세, 생활 습관까지 함께 영향을 주고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몸의 흐름이 일정한가? 아침과 저녁 상태가 크게 다른지, 특정 시간대에 반복되는지, 같은 증상이 계속 이어지는지, 이 3가지만 체크해도 몸 상태를 훨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몸의 신호는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보다 조금씩 반복되면서 익숙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래 그런 줄 알고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반복이 쌓이면 피로가 쉽게 쌓이고 회복이 느려지고 작은 불편이 점점 커지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관리가 아닙니다.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지, 점점 달라지는 흐름이 있는지, 이 3가지만 인식해도 몸을 관리하는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몸은 항상 먼저 신호를 보낸다. 문제는 신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내 몸의 상태를 한 번만 천천히 체크해 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를 알아차리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일상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설명드렸다면 이번에는 꼭 알아야 할 확인이 필요한 위험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의 변화는 대부분 생활 습관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일부 신호는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났는가? 평소에는 없던 증상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었다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한쪽 손발 저림, 갑자기 입술색이 푸르게 변하는 경우, 이유 없는 심한 어지러움,
이런 변화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몸의 기능 변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한쪽만 나타나는가? 몸은 대부분 균형 있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한쪽 팔만 저리거나 한쪽 다리만 붓거나 한쪽 얼굴색만 달라진다면 이 경우는 신경이나 혈류 흐름의 불균형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가? 휴식을 해도 그대로인 경우, 하루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점점 더 자주 반복되는 경우, 이런 흐름은 단순 피로가 아니라 확인이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가? 특히 다음 조합은 주의해야 합니다. 저림, 어지러움, 붓기, 호흡 불편, 색 변화, 통증, 이처럼 두 가지 이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몸 전체의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참지 말고 기준을 정해두기.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지켜보자는 생각으로 확인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보세요. 3일 이상 반복된다. 이전보다 분명히 심해졌다. 일상생활에 불편이 생긴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빠른 확인이 가장 안전한 방법. 건강 문제는 늦게 발견하는 것보다 괜히 확인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먼저 보내지만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딱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우리 몸은 여러 부위에서 같은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휘색 변화, 입술색 변화, 손발 저림과 냉감, 피부톤 변화, 이 모든 것은 각각 따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흐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증상이 아니라 흐름을 보라. 언제 나타나는지,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점점 달라지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몸의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작은 변화가 쌓여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기에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신호, 가끔 반복되는 작은 변화, 그냥 넘겼던 불편함, 이것들이 쌓이면 결국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는 딱 세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몸의 변화를 그냥 넘기지 않기, 반복되는 패턴 확인하기, 작은 습관이라도 바로 바꾸기. 이 세 가지만으로도 몸의 흐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남겨드립니다. 몸은 항상 먼저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 신호를 늦게 알아차릴 뿐입니다. 지금 내 몸이 보내고 있는 신호를 단 한 번이라도 의식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건강한 관리가 아니라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 정보 계속 받아보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앞으로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